네, 오늘장 마켓세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물가와 환율이 멈추지 않고 오르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 역시 빠르게 이탈하는 등 경기 위축 신호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퍼펙트 스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히고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사실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자재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을 좀 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우려가 좀 완화된 상황인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이제 정책 금리들이 이제 상승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가 계속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도 이제 신흥국이고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지금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좀 조속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과 이제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달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논의가 좀 자세히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어야지 증시도 조금 더 안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서 중국 수입 제품의 일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안화는 어제 역외거래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300원대를 돌파 다시 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줄까요? 일단 미중 무역 관세 인하를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증시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외환 손실이 전 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상장사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외환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상장사의 환손실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기업들, 특히 종목들의 어떤 리스크로 작용이 될까요? 일단 환이란 게 익스포저에 따라서 이게 우호적인 기업도 있고 비우호적인 기업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를 많이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 만약 그런 부분이 이제 영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계적으로 일부 손실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큰 우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예. 네. 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각 기업마다 이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업마다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를 다시금 돌파를 했는데요. 이대로 계속해서 안착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미국과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하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캡이 이제 씌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제 추가적으로 증시에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안정화를 좀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치솟던 원자재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리 가격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와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리가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범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를 대표하는 이제 원자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가 지금 한 달 동안 20% 선물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구리 관련주들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침체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이 당초 기대했던 소비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대장주에 공매도 물량이 대거 몰리고 있다라고 하죠.
한류 주역으로 꼽혔던 K 화장품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면서 국민들 놀이터가 됐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리오프닝 테마 투심도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장품 중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중국 락다운이 좀 풀리면서 화장품주들이 한번 살짝 올라왔잖아요. 반등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중국 락다운 해제 뭐 그런 뉴스보다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브랜드의 브랜드력이 중국에서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도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브랜드를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선전을 지금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북미나 중국보다 더 큰 이제 마켓에서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없이 화장품주는 상승할 모멘텀이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메인 주요 이제 마켓이 사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 아직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질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아니라면 K 화장품 힘을 못 쓴다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네요. 네, 이런 부분까지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정부가 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대체해 2030,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원전은 신한울 3, 4, 5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노후 원전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과 재생 그리고 수소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대폭 감소시킬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원전 섹터 하반기 흐름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원전에 대한 많은 공약들이 나오면서 정책 모멘텀이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마다 주가는 많이 올랐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그 이전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원전 추가로 건설하는 거는 사실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좀 건든다,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기사만 떠도 갑자기 급등하는 섹터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각 제한폭이 이제 좀 제한된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사실 어제만 해도 또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바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도 원전 관련 호재 뉴스를 많이 이제 접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작년이랑 그 전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치고 다시 나오겠다라는 트레이딩 전략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또 계속해서 이제 건설주 흐름도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 건설주도 같이 묶여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건설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시장은 아직도 물음표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건설주들 지난주 좋았다가 이번 주에 크게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명확히 제시가 돼야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계속해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아직 또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가 더 크게 발전하게 된다라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크게 모멘텀 상방이 열려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말씀하셨던 그런 뉴스들이 사실 몇 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선반영됐다. 호재로 더 작용하기에는 이미 많이 노출이 된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김선희님께서는 원전보다는 차라리 건설이 낫지 않나라는 이렇게 의견도 주시는데 이 부분까지 하나씩 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리사이클링도 주목을 받고 있죠. 신산업 성장 동력과 수출 산업화로는 뭐 수소나 태양광, 풍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최근에 이미 뭐 태양광 관련해서 OCI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뭐 큰 상승세를 좀 보인 상황이고 이미 많이 보였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원전 등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은데 사실 원전이나 풍력 대비해서 태양광을 좀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중국 쪽 설치량 뭐 예상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큰 아웃퍼폼을 보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일부 뭐 좋은 실적들,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막연한 뭐 기대감보다는 이제 브릭스 중심의 이제 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이제 서구와 어떤 갈등을 보일지에 대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좀 변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지수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상당히 머금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풍력, 태양광 중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낫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뭐 지금 시장에서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증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세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데 이어서 최근엔 실리콘 음극재 스타트업 기업까지 인수를 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소재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자재 쇼티지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인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주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뭐 철강사니까는 아마 경기에 아무래도 민감한 업종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전반적인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뭐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어느 정도 로드맵은 시장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하기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1위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급 예상 규모가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있었죠. 미국 공장 건설 재검토에 따른 낙폭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은 뭐 호재이긴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2위 기업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미국 투자권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7월에는 6개월 락업 물량도 보호 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 타이밍을 좀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터리 공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악재에 좀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예, 아무래도 사실 지금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권 이런 것들이 좀 성장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홀딩 된다는 것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경영진이 1만 주 넘는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그룹주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솔직히 경영진이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사실 이게 주가에 큰 의미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미 뭐 카카오뱅크야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 은행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크게 호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고 시장 반등에 의한 낙폭과대주 반등 정도를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보다는 카카오 그룹주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를 매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카카오를요. 주당님께서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해야지라는 의견을 주시고 지금 카카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모든 노력들이 그룹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IPO 한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라고 시장이 거기서부터 이미 첫 시장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거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라고 시장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켓세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